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 RC 무료 강의로 만나 뵙게 된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유튜브에 이 강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인터넷 카페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YBM 실전 토익 천재라는 이 책이 1탄과 2탄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두 번째 세팅돼서 책이 출간됐습니다. 1탄 때도 무료 강의가 있었더랬어요. 그때 무료 강의도 제가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아서 무료 강의를 제작 시에 의뢰를 받고 했을 때 무료 강의 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러고서 딱 봤을 때 문제의 퀄리티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것에 응용력을 길러줄 수 있게끔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덥석 물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YBM 실전 저희 천재 RCAC를 제가 무료 강의를 찍은 후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해서 좀 많은 제 실강의 노하우를 넣어드렸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수험자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영상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높은 조회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혹가다 제가 혹시나 하고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댓글들도 많이 확인해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신이 났더랬죠. 강사한테는 또 그런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2탄도 제가 이번에 또 야심차게 무료 강의도 같이 진행하는 버전으로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회서부터 책이 10회까지 총 10회분 구성되어 있고요. 테스트 1탄도 좋고 2탄도 좋고요. 제가 지금 다 촬영하는 강사로서 문제를 봤을 때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영상만 봐도 이 영상 속에서의 몇몇 문제는 뭔가 힌트를 얻겠죠. 그러나 책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책을 푸시면서 강사의 노하우를 녹여내면서 응용력을 키워가시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책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무료 강의라서 그렇다기보다 시간의 압박이 있는 것이 또 인강의 죄악입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무료 강의의 컨셉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다라는 걸 인지를 갖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문제의 전수 풀이는 무료 인강에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 모으고 모아 엑기스로 랜덤으로 추리고 추려 어차피 다 좋은 문제지만 일부 문제를 선정해서 풀게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꼼꼼한 해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RC죠, 이 책이요. 지금 보시는 강의가 RC의 시작은 파트 5부터입니다. 그래서 파트 5의 테스트 1회에서 특정 문제를 발췌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요. 여기다 쓸데없는 내용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파트 5는 여러분 RC라고 하는 listening 말고 reading comprehension에서 101에서 130번까지 30문제가 나오는 문장이 하나 나오고 문장 사이에 어딘가에 빵꾸가 뿅 여기 빈칸이 있을 때 이 빈칸에 맞는 적절한 어휘, 어법, 문법을 고르게 세팅된 것들 중에 머리를 우리가 쥐어뜯든 쿨레음이 진동하든 ABCD 사지선다 중에 맞는 것을 빠르게 넣어주는 챕터 단문 공란 외우기입니다. 이 파트 5를 끝나고 나면 뒤에 6도 나고 7도 나와 풍성한 종합구름이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100문제가 나오는데 이 100문제 풀다가 좀 있으면 10년이 늘고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그놈의 말은 왜 이렇게 듣기 싫지만 중앙방송으로 빵빵하게 들리는 것인가. A씨는 들리지도 않더니 이게 들렸을 때 나는 15분이고 뭐고 관심이 없고 나는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남았는데 옆에 쟤는 왜 엎드려서 자는 것인가. 이런 식의 온갖 생각이 들고 정말 등줄기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시간 싸움이 없으면 토익은 무용지물인 시험이에요. 누구나 커피숍처럼 앉아서 아메리카노 졸졸 누가 따라주면 그거 마시면서 베이글 한 입 물고 막 치즈 발라 먹으면서 공부하고 천천히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만 나 힘들고 잠깐 엎드려 잘게 이게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지로 몰려버립니다. 그냥 되게 빨리 풀어줘야 되는 시험이라 RC 시간은 고작 75분, 75분에 OMR 카드 마킹 시간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단문 공란 외우기 파트 5, 장문들이 모인 짜끄만한 귀여운 도끼지문 같은 이상한 변종 파트 파트 6, 빈칸조차 없는 나의 사지로 몰리는 끝판왕 파트 7, 독해까지 이 100문제를 70분에 푸시려면 5분 OMR 카드 시간 빼고 OMR 마킹 빼고 그래서 파트 5가 느리면 전체 모든 파트가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건 100%입니다. 저는 파트 5가 되게 빨라요. 그런데 6, 7만 유독 느리죠.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강사님? 제가 옆에서 정말 야박하지만 딱 저만의 스탑워치로 죄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본인의 기준은 자기는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더 빠른 사람이 봤을 땐 왜 저래 싶기도 한 되게 느린 시간.
단문 공란 메우기는 빈칸에 앞뒤만 잘 보는 눈이 생기면 일도 아닌 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번역가적 기교가 너무나 해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파트 5는 해석의 달인과 번역의 달인을 고르는 시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빈칸을 뿅 넣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빈칸의 주변에 있는 단서가 굉장히 냄새가 진동하는 단서가 있어도 내가 어휘력이 짧고 토익적 끈이 아직 닿질 않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문법적 구조, 연결되지 않는 관용어의 힘, 외우던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해? 더 읽어야지. 라는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해석을 잘해서 뽐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단서가 안 보이니까 맥락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본 문법, 즉 다른 말로 해서 단복수의 개념, 그리고 애 몸뚱아리의 뜻보다는 그 몸뚱아리의 뜻과 함께 걔가 어떤 품사인지 품사에 약간 노동 띠면서 구별해서 암기,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들어보셨죠? 이 추억의 문법 이거 잘 잡고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걸 잘 잡으면 완전히 좋아집니다.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암기법이 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암기도 사전 다 통으로 우리가 염소처럼 종이에 한 장 한 장 뜯어서 먹을 수 없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당연히 극강의 힘을 보이죠. 어차피 암기 싫은 거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그거에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자동사입니다요. 여러분. depend. 혼자 잘 못 쓰죠. depend는 의존하다인데 뭐에 의존하는지 말을 이어가려면 자기 혼자서는 안 되고 뒤에 옵션이 붙습니다요. depend on. 이렇게 자기 혼자서는 동사가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목적어 끄는 그 좁쌀만한 행동을 못해서 뒤에 전치사 붙이는 동사, 지저분한 동사, 전치사가 안 붙으면 목적어를 못 끄는 동사 이런 걸 자동사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목적어를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끌다 보니까 전치사가 웬 말이야 나한테 그딴 게 왜? 이런 게 타동사인데요. 토익에 나오는 시험은 자동사 개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자동사, 지저분한 동사 외워가시면서 개수를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1초 문제라는 말을 실제 강의에서 몇몇 선생님들도 하시고 뭐 1초 문제, 2초 문제, 3초 문제 장난해 1, 2, 3초면은 눈 한 번 꿈뻑하면 끝나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초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고 진짜 많아요. 그게 사이비 스킬이 아니라 정확한 어휘의 힘으로 나왔을 적에 간단한 문법만 가지고 풀 수 있는 품사가 다른 보기가 나오는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빈칸 앞뒤만 보고도 연결하면 100% 정답이 되는 얘 보니까 얘가 뿅 떠오르네 연상어 얘랑은 아예 한 몸처럼 연이어지네 연어 컬로케이션 제가 실제 수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관용어 비슷한 거예요. 얘랑은 관용적으로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니? 그럼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어휘 그리고 수거 관련된 어휘들끼리 붙는 현상입니다. 이게 좀 지저분한 덩어리 제 말을 안 믿으실까봐 여러분이 아는 걸로 첫 번째 걸 먼저 제시하죠. 뭐뭐에 흥미 있다. be interested. 그 다음에 be interessed에 뭔가 각종 해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뭐뭐에 흥미 있다 하면 입에 딱딱 붙는 게 있어. be interested for? 아니지. be interested with? 아니지. 왜 아닌진 나도 모르지. 근데 마력에 홀린 듯이 be interested in? 이게 바로 뽁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be interested in 같은 이런 지저분한 덩어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하나의 수거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활용한 관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법으로 편가르기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다음에 것을 뭐라고 하는지 주관식으로 맞추시오.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빵꾸 나면 여기 인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얘들이 세튼 것만 하면 되지 이거의 용어에 왜 우리가 심취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 speech. 스피치는 연설입니다요. 그래서 연설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동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연설을 빈칸. 연설 뭐 한다 그럴 거야? 뭘 뭐 한다 그래? 연설하다라 그러지. 근데 하다가 영어로 뭐야 여러분? 하다를 사전에 냈다 검색. 하다, perform, do 막 이래. 근데 뭘 넣어도 이상하다. 뭔가 맞춤형처럼 딱 연이어지는 어휘가 있다. 한 덩어리처럼. 예를 들어서 왜 저래? 원래 주단데 아무도 연설을 주다라고 해석 안 해. give하고 speech는 한 몸 같거든. 붙는 순간 연설하다야. 이 마력적인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collocation, 어휘 두 개가 하나처럼 붙어나는 노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give만 있는 게 아니라 욕심쟁이에요. make a speech 가능합니다. 근데 make a speech가 되면은 그 자체로 make a speech는 뭔가 연설을 만들다라는 수공예적 정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연설하다 똑같은 괴력을 갖습니다. 얘도 연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 여러분 deliver 왜 저럴까 진짜. 근데 deliver는 원래 배송하다 아니에요? 연설을 택배 박스에 넣어서 배송하다 아니다. 연설하다다.
이런 것들이 연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스피치가 이 세 개의 동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 아니면 얘는 오답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어휘랑도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기에 A, B, C, D 보기가 4개가 나왔어. 난 해석을 되게 못해. 주변 활용도 안 돼. 근데 빈칸 바로 뒤에 스피치가 있어. 근데 A, B, C, D 보기 중에 딜리버리 있어. 그럼 넣으시란 얘기입니다. 정답으로. 부작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연어나 연상어의 작용은 비단 동사하고 명사만 붙는 게 아니고요. 되게 잘 어울리는 토익이 인증하는 어휘 세트가 있죠. awaited. awaited는 동사의 과거 시제일 수도 있죠. ed로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pp라고 늘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형용사 같은 흉내도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꾸미는 품사도 부사, 동사를 꾸미는 품사도 부사기 때문에 adverb의 약자로 동사를 써놨습니다. 부사를 써놨습니다. 부사로서 기다리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토익 시험 성적을 기다리면 막 옛날 시대, 조선 시대 사약 먹듯이 나오지 마, 점수 나오지 마 이러지만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막 토할 정도로 해서 그러면 점수야 언제 나오니? 이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수고대 약간 그런 빌 목이 빠지게 기다려온 열렬히 기다려온 이것이 await가 바라던 바를 기다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걸 영어로 바꾸면 이런 모든 한국적인 뉘앙스를 한 번에 완전히 한 번에 eagerly awaited. 어휘를 외우실 때는 한숨을 짓지 마시고 이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쿨레임을 진동하게 될까라는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시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기만 해도 외워질걸요. 반복만 하면 돼요. 읽는 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eagerly awaited. 굉장히 열렬히 기다려온 학수고대한 이런 식의 공부법이 필요할 겁니다. 파트 5는 저 개인적인 추천은 이런 식의 빵꾸가 나오고 ABCD 보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6분에서 7분 넘으시면 느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실제 현장 강의를 할 당시 지금도 하고 있죠. YBM에서. 저는 실전 전문 강사입니다. 근데 실전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년 기초와 중급을 전전긍긍해야 해. 나는 토익을 1년에 한두 번씩만 안 급할 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자꾸 까먹으니까 다시 되풀이. 이론은 박사급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까먹은 걸 계속 하고 있지만 정작 응용은 하나도 안 되고 하수구가 꽉 막힌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시는 것보다 파트 5는 현장감이 필요합니다. 6, 7분 안에 본인이 못 들어오시면 다소 느릴 수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 반대로 5, 6분, 6, 7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5를 쿨레움 진동 및 정확도에 의거 풀어주시면 파트 6와 7 같은 읽을 거리가 듬성듬성 눈땡이처럼 불어나는 우리 독해 지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많이 생길 거라는 여유를 보시고 얘는 다른 파트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아주 빨리 풀어야 되는 파트. 만약 책이 있으신 분들 지금 멍하면서 뭐래? 이러면서 보시는 것보다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보는 것보다 지금 화면을 정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쫙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테스트 1회 파트 5는 풀어봤다 치고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일부러 느리게 하거나 전혀 설명이 더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스피디한 실제 토익의 경험을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감 있는 강의의 느낌을 화면만으로도 저하고 함께 하실 거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후 강사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아이고 나 책 두고 왔네 집에 만약에 그러셨다면 지금 제가 설명할 때 그냥 제 입을 다물게끔 바로 중지 간격 중지 하시면서 짧게 풀어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파트 5는 이거를 다 읽자니 머리가 빠질 것만 같군요. 전 ABCD 보기를 먼저 봅니다. ABCD 보기를 먼저 보고 ABCD가 이게 냄새가 어휘의 다양성의 냄새가 있는가 문법의 향연이 있는가를 보는데 ABCD 보기에서 스펠링이 비슷한 어휘의 싱크로율이 보여지는 포진 상태는 문법의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요. 문법 문제는 완벽히 해석을 하는 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시간의 소비밖에 안 됩니다. 얘가 이 자리에 뭔 빵꾸를 필요로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요. 근데 빈칸 앞에 내용을 보니까 The Fort Myers Garden Club 여기까지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님이죠. 근데 주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뭔 님이 나와요? 동사님이 나와야 이게 꾸러미 되면서 마침표가 뿡 찍히는 문장이 되죠. 동사 없으면 큰일 나겠네. 그럼 동사 낼 건데 여기다 모자 썼네. 동사 앞에다 to를 붙이는 것은 to 부정사라는 준동사 구문법으로 아주 짜증나게도 토익에 매달 정답이든 보기든 한 달도 안 빼고 한 번도 안 빼고 나오는 정말 극악의 단골입니다. 그런데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잡기교가 부려져요. 난 동사 아니야. 난 명사 같은 애고 여기서 형용사 같은 애고 여기서 부사 같은 애야.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정작 동사 역할은 못하게끔 블락을 당합니다. 동사 넣으실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뺍니다.
그런데 동사는 명사하고 더불어서 자기 몸 뒤에 소름 끼치는 수일치를 구현, s를 붙였다 띄었다 합니다. 그리고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면 단복수의 느낌으로 수는 바뀌지만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 B, 비동사 is를 was로 바꿔놨어. 끄집어서. is가 was 되면 이런 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보기 D, 내가 이거 알지? has been이라고 하는 것은 have been이니까 해온 거지. 해온 거니까 이런 것은 과거나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현재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총명한 냄새. 그러면서 이제 괜히 또 읽는다. 샤프로 썩썩 읽으면서 Fort Myers Garden Club Monthly Newsletter 월간 소식지 to its members 멤버들한테 keep them informed. keep은 여기서 약속하거나 지키는 것보다 유지하다의 느낌이 됐고 오형식 동사 keep 뒤에 목적격으로 them이 여기서 지금 고객들 멤버들을 받아쳤고 그 뒤에 informed는 공지받은 잘 아는 상태인 그런 상태를 keep 유지하다. 그 고객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monthly 소식지를 갖다가 빈칸. 와 진짜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동사는 여러분 시제 같은 것보다는 이게 짱이죠. 제가 아까 초반부에 썼던 태가 짱이죠. 태가. 능수동태 모르면 끝장입니다. 토익은. 그런데 여러분 동사라고 하는 이런 멋들어짐을 유지하고 품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동태를 쓰시려면 단순히 비동사만 있어도 안 되고 pp만 있어도 안 되고 BPP를 한꺼번에 같이 써주셔야만 아주 딱 떨어지는 수동태 동사 공식이 됩니다. 비동사에서 pp라고 하는 게 같이 써지는 BPP, 이 추억의 수동태에서 pp는 보통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들의 태반이 ed 형태를 소지합니다. 그런데 BPP 중에 하나만 없어도 동사일 때는 능동태가 됩니다. 시제는 50종으로 바뀔지언정 태는 딱 하나, 다 난잡한 능동태고요. BPP가 같이 써져야만 수동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기 B는 비동사의 일종이 있고 pp로 끝나는 ed가 있으니까 요거 시제를 떠나서 무슨 태? 수동태입니다. 보기 D도 has 빼고 생각해보세요. been이라고 하는 것도 비동사의 pp 일종이고 그 뒤에 또 ed가 있으니까 BPP 얘도 수동태입니다. 그럼 얘는 태로 보면 뭐예요? 허름해. 비동사도 없고 ed도 없고 능동태죠. 능수동태로 푸는 게 제일 간편하고 쿨레움 진동하는 이유는 빈칸 뒤에 굉장히 수다스럽게 먼슬리 뉴스레터를 이라고 해서 뒤에 들어가는 명사를 끄셨기 때문이에요. 명사를 끄는 성분은 곧 동사 들어갈 자리 뒤에 명사가 있다는 것은 곧 목적어를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를 끌 수 있는 문법은 능동태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뾰로로 소멸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로 가는 거고요. 이게 현재 시제라는 정확한 정황 때문에 A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circulate는 동양 한방용법으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 배부해주다의 느낌으로 쓰였어요. 그게 뻔 의미가 있어요. 정답은 circulates로 가셔야겠죠.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끄니까 문장에 동사가 들어갈 차례인지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는 동사 중에 싸움을 시킬 때는 시제보다 능수동태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동태로 사용되는 동사는 BPP 형태를 같이 써주셔야만 수동태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능동이로 지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풀었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의 문제는 여러분의 책 테스트 1회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PPT에 옮겨져 있습니다. ABCD 보기를 딱 본 다음 ABCD 보기를 일단 냅다 넣어서 해석, at the end서부터 냅다 해석, 이거보다 내 시계가 똑딱똑딱 가고 있고 파트 7 풀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보글보글 쪼고 있다는 걸 판단하시고 야박하게 빨리 푸실 수 있게끔 빈칸 앞뒤 위주로 짧게 봅니다. 어차피 콤마로 문법적으로 개연성은 끊겨 있고 빈칸 뒤에 keys가 있어요. S 붙여놨어요.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건 지 몸뚱아리가 단복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복수의 문법을 갖고 있는 건 동투조사, 동사 아니면 명사밖에 없는데요. 동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에는 must be가 너무나 동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eys는 열쇠란 뜻의 명사입니다. 여러분 문법의 힘을 먼저 활용합시다. 파트 5. 명사 앞에 빵꾸가 뚫렸어. 그럼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뭔사? 형용이. 형용사만 넣으면 되는데 A, B, C, D 중에 잘 보세요. each는 각각, all은 모든, another은 또 다른, others는 다른 것들, 이런 사전적인 냄새를 맡기 이전에 형용사는 명사나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는 자신의 몸을 복수나 단수로 수일치를 하지 않아요. others라고 해서 난데없는 s가 붙는 순간 얘 또는 대물림으로 얘도 명사 아니면 동사 역할을 해야만 하고요. 실제로 other까지만 쓰면 기타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되지만 others가 되면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버려요. 이런 걸 심각한 명사 중복이라 그래요. keys도 명사인데 명사 두 개가 같이 붙는 복합 명사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others를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another은 뭔지 알아요? 야, 너 other. 너 어디 그냥 들어가? 응? 너 뒤에 있는 명사 꼴 좀 봐. 너가 응당에 책임을 지고 네 얼굴 위에다 모자 쓰고 들어가라. 너 other. 붙이고 들어가 너 어디 그냥 들어가. 이게 another입니다.
그래서 other은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게끔 세팅은 되어 있는 형용사는 되되 그 앞에 어라는 모자를 쑥 쓰고 들어가면 아이고 그래 내 뒤에 수식받는 애가 하나짜리니까 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어라고 하는 거를 모음 o 앞에 붙이다 보니까 자음 형태로 n을 붙여서 on, other의 합성은 another입니다. 그럼 another은 어 모자를 썼으니까 뒤에 무슨 명사? 때려 죽여도 단수명사. 어 뒤에 나오는 건 단수명사. 제가 아까 초반부에 강조했던 해석의 신의 경지보다 간단한 문법. 근데 어가 단수를 유발하는데 이 뒤에 소름 끼치는 s를 붙이면 명사는 s 붙이면 복수가 되는데 복수 명사가 어떻게 어를 붙이고 들어가요? another은 단수를 꾸밉니다. 그래서 치웁니다. 이치, 추억의 문법. 이치는 원래 각각이란 뜻이잖아요. 바글바글 많은 게 있어도 그걸 하나하나 찢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치는 문법적으로 형용사 역할이 되고 명사를 꾸밀 때는 바로 뒤에 단수명사만 수식을 해요. 바로 뒤에 명사 올 때는. 바로 뒤에 명사 올 때는 간격이 벌어지면 복수범주에서 이치를 추출할 수 있으나 바로 뒤에 명사는 숨통 트이게 딱 나오면 단수만 끕니다. 키 뒤에 s를 떼지 않고서는 절대 해석 잘하셔봤자 전혀 성립이 안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복수를 끌 수 있는 올로 가겠습니다. 다만 올은 여러분 못 세는 명사라고 해서 불가산 명사도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셀 수 있는 명사는 늘 복수를 끌죠. 그리고 이치는 바로 뒤에 명사 나올 때는 단수 전용이에요. 이렇게 수일치에 관여하는 형용사는 간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또 하나가 several 형용사로 몇몇체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를 잘 끌 것이고요. other 복수 명사를 수식하거나 불가산 명사도 끌 수 있으나 another이라고 해서 어 모자를 쓰지 않고서는 보통 복수를 끌게 되는 거죠. 불가산 아니면. 자, 해석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설지를 통해서 참조하시되 저는 이 문제는 해석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로 보여지는 문제라는 추천을 드렸고 7번 갑니다. 보세요. 저는 쿨레음을 계속 진동하고 있어요. over, of, beneath, than 이렇게 나왔어요. over, of, beneath, than 이렇게 나왔는데 어쩌라고. 나 해석할 거야. Tourism in Palm Valley, 판밸리에서의 여행업이 has declined. 감소했다는 건 쇠락하고 기울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Steadily, 꾸준히 계속 망하는 조야, 망조야. 빈칸데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난 몇 년. Due to the rising cost of flights. 비행기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허리띠 쫄라매도 비행기 한번 탈라니까 막 집반째 날아가겠고 안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망조가 들리고 있다. 그거 사이에서 지난 몇 년, 잠깐만, over, of, beneath. 이렇게 하는 동안 정말 빠르신 분들은 나 7 풀 거야. 나 시험장에서 7 풀 거야. 옆에 있는 사람 107번 푸네. 나는 120번인데 정말 소름 끼쳐.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땐 빈칸 뒤에 years만 잘 끄면 돼요. 왜냐면 ABCD 중에서 여러분 ABCD 중에 우리가 빈칸 뒤에 the past few years라고 해서 the years 관사하고 교육의 끝처리가 명사가 되어 있는 명사 구문 덩어리를 이어줄 애가 들어가야 되고요. 명사 덩어리 끄는 거로 짱 중에 짱은 전치사죠. 제가 그래서 품살 참 좋아해요. 우리 난데없는 보기 D 좀 보세요. 우리 보기 D의 때는 그러면 그때 그리고 나서 참 풍요로워. 그럼 뭐 할 거야 저거 부사예요. 저거 LI 하나도 안 붙어도 저거 소름 끼치게 부사예요. 전 부사 안 낼 거예요. 저는 the past few years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를 빈칸 앞에 문장과 이어줄 수 있는 전치사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쟨 볼 것도 없어요. 제 입장에선. 보기 씨의 beneath라고 하는 건 under하고 비슷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어휘 끄는 거엔 도 같았으나 얘가 뜻이 좀 저주받아 한참 깊숙이 아래 저 물 속에 뭐가 있을까? 약간 저 물 아래에 안 보이지 하나도 보면 완전히 무서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봤을 때 beneath는 저기 묘소 아래에 저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가 거기 관이 묻혀 있어. 보이냐고 이게 보이면 무서워서 살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eneath는 under보다 조금 강한 느낌의 열심히 샅샅이 봐도 잘 안 보이는 깊숙이 아래란 뜻인데 years는 기간이거든. 구도나 장소가 아니죠. years 아래라는 표현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A하고 B가 남았는데 그 years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기간에 걸쳐 그 기간 동안 앞뒤 안 읽어도 전 A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over로 갔고요. 실제로 기간을 끌 수 있는 전치사가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이걸 외우실 때 한숨 쉬는 것보다는 역시 전치사는 영역이 작아. 문장 전체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뒤 앞뒤만 꼴랑꼴랑 이어 꼴렁꼴렁.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어휘를 끌 때 기간을 끌 수 있는 전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over과 for은 기간 앞에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 기간에 걸쳐 그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within 그 기간 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은 장소 안에도 되지만 그 기간만큼 후에란 뜻도 되고요. 그 기간 만에란 뜻도 돼요. 그리고 during 그 기간에 잡아먹는 행위 동안이란 뜻도 되고
되고요. throughout, 장소를 끌 때는 그 장소 전역에 걸쳐서도 되는데 능력이 많아서 여기저기에 곳곳에 란 뜻도 되는데 기간 끌 때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름 내내, 영어로 throughout the summer, throughout summer. 그 다음에 내가 회의하는 동안에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in 2 year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8시간 내로 이러면 within 48 hours 이렇게 되고요. 3년 동안 그럼 for 3 yea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over은 부사도 되는 애예요. 근데 전치사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요것들 중에서 over, for, within 이런 애들, in 이런 애들은 숫자로 정확히 구현되는 기간도 굉장히 잘 끄는 애들이고요. during하고 throughout은 숫자 기간들 뭐 아예 못 끈다기보다 불특정한 기간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는 ABCD 보기를 보니까 이것들 또 뭐야? 소름 끼치는 깔맞춤. 근데 끝에 꼬랑지만 달라지는 거 봐. direct가 됐고요. 영국식 브리티시 사운드가 들어가면 direct가 되겠지만 direct 두 개 다 발음 틀린 건 아니에요. director 둘 다 되겠죠? or로 끝나고 directly 둘 다 되고요. direction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발음을 누가 더 소름 끼치게 느끼하게 잘해주는가? 이런 시험 아니잖아요. 문법의 향기가 솔솔 납니다. 앞머리 스펠링이 비슷하니까. 근데 핑크 앞에 보니까 will send가 아니고 will be sent야. will be sent야. send가 3단 변화가 send잖아. 그러니까 sent는 여기서 비동사랑 싸움 나고 치고받고 할 거 아니면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달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sent는 뭐겠어요? pp였겠죠. 그럼 그 전설의 BPP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구현하는 능동태랑은 달라요. 목적어 있던 것이 꼬로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 주어로 이동해 버립니다. 능동태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면 흐름하니 끝나는 우리 수동이. 수동태는 그래서 난 목적어가 없어진 애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수동으로 했는데 왜 거기다 목적어를 떠넣니? 난 늘 거 없어. 나로 문장 끝이요. 이것이 수동태라서 수동태 뒤에 빈칸은 되게 있으나마나한 빈칸이에요. 여기에 명사를 또 넣으시는 것보단 난데없는 동사에다 s 붙인 3인칭 동사를 또 넣으시는 것보단 당연히 늘 거 없을 때 넣는 짱 중에 짱은 부사입니다요. 이거저걸 다 수식하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를 꾸미는 거에 대표자가 당연히 부사죠. 그래서 BPP 뒤에 품사 고르기 문제는 부사가 제일 유력하죠. 그래서 다 해석해도 똑같아요. warehouse 창고의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몇몇 상품들은 보내질 때 창고에 보관 안 하고 제조사에서 그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보낼 거다. 뭐 거기까지 읽어봤자. 그래서 여기서 directly는 곧장 바로라는 의미로 쓰인 부사입니다. 그런데 수동태 뒤에는 부사가 답일 때가 많고요. 실제로 수동태는 목적어 동반을 못해요. 흐름에서.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 이렇게 해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아우 짜증나. 그래갖고 난 뚱땡이야. 난 목적을 2개까지 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래서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뚱뚱이들이 있어요. 어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send라는 동사는 원래 사형식도 가능해요. 목적어 2개를 끌 수도 있는 동사다 보니까 목적어 2개 중에 하나가 뾰로로 주어로 이동해도 하나는 남을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send가요. 사형식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3형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끄는 욕심을 안 부릴 때는 send A to B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동했을 때 주어로 수동태가 됐을 때 to가 바로 남아있는 이 형태만 봐도 얘가 욕심 안 부리고 3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 있던 목적어마저 주어로 이동하면 얘는 부사밖에 넣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10번 갑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드리고자 했죠. 그런데 빈칸데 아우 읽게 냅둬. 가만히 있어봐 강사. The expansion to the Phoenix Building. Phoenix Building의 확장 be approved. 승인. 콤마. 그 다음에 뒤에 construction. 공사 건설 will begin. 시작한다. At the beginning of March. 3월의 말. while. 뭐 동안에? 뭐뭐 하지만 반면에. since. 내가 공부 좀 했지.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 둘 다 되지. did, should. 뭐야. 뭐야.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젤 앞에는 접속사가 짱인데 어디서 조동사가 나와. 어디서 조동사가. did 의문문이냐? 그럼 걔 빼고 나면 since하고 while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접속사 뭘로도 안 돼요. 지금 최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쁘다 영작 해보세요. 나는 이쁘다를 영작을 해보세요. 물론 저를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쁘다를 영어로 해보세요 여러분. 아름답다 말고 이쁘다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후보 드릴게요. 자 여기 pretty 제가 쓸게요.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예문 박스 뜰 건데.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갈 걸로 1번 후보 I
am pretty. 2번 후보 I are pretty. 왜 저래 진짜. 3번 후보 I be pretty. 고르세요. 그럼 고르면 다 콧방귀 시킨다. 장난해? 빨리 설명이나 해.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말고. I am pretty. 아, 왜 저래? 내가 문법이 약하면 약해서 그렇지. I are pretty가 어떻게 I be pretty가 뭐냐? I be pretty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I be pretty랑 똑같은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해석만 죽어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보세요. 이게 뭐죠?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원형 쓰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 앞에 이 쓸데없이 만 단어의 향연을 보세요. 이거 주어입니다. 파넥스 빌딩으로의 확장, 그 확장 확대.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어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MR이즈 구별 좀. 지금 I, B처럼 보여. I am이 아니고. 그러면 expansion이 단수 주어였으면은 is approved가 나왔지 왜 B예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법을 뜯어 고치세요. 해석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이거부터 해결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출제자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BCD 중에서 왜 이렇게 악에 받친 동사 원형을 유발했는가? 동사 원형을 어떻게 유발해요? since하고 while이. 접속사 역할을 잘해서 두 문장을 부드럽게 이어주면서 손가락 얹으면 모를까? 맥락에 도움은 주겠지만 쟤들이 뭘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did하고 should 말이에요. 이미 냄새나. did하고 should 중에 제가 봤을 땐 동사 원형을 끄는 걸로 짱 중에 짱은 이거. 그래서 should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I did study. 저 진짜 공부했어요.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did도 물론 동사 원형을 끄는 조동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should를 더 우선시한 이유는 여기 이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생뚱맞기 때문이에요. 쥐가 뭔데 주어보다 앞으로 나오죠? 여기 있으면 얼마나 이뻐? should be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문법의 세계관이 잠깐 반쯤 이상한 세계관으로 약간 정상 이상이 이상한 정신세계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도치라 그러죠. 아주 멋들어진 구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왜 저래 싶은 말도 안 되는 막장의 문장 도치. 근데 도치는 손가락에 꼽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치를 잘 못해요. did는. 도치의 짱 중에 짱은 조동사 should님이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은 should가 동력배우가 대박이었지만 should 혼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공범자가 있어. 그 공범자가 다 걔가 오더한 거야. 걔가 다. 얘가 진짜 웃겨. 원래 지가 여기 있었어. 원래 should 여기 있었고. 근데 지가 맨날 숨바꼭질 지 혼자 막 나 없어졌다. 봐라 나 없지? 자기 혼자 막 희열 장난 아니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if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동사 일부가 갑자기 지 혼자 갑자기 툭 튀어나와 앞에 자리에 세팅합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갑자기 왜 저래? 그럼 그 자리가 if 있던 자리. 이 곱지 않은 이상한 밉상짓을 하는 조동사는 다시 뒤로.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should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동사 should는 해야만 한다란 뜻이 있잖아. 근데 if가 이끄는 절에 들어가는 조동사 should는 행여나 혹시나란 뜻으로 추측을 할 때 더 살을 얻는 정도의 느낌으로 뜻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 expansion이 승인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f the expansion to the Phoenix building should be approved에서 if가 사라지고 should 지멋대로 튀어나오는 되게 웃긴 구문입니다. 도치 구문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고 토익은 상대평가라서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본인 걸로 맞추게끔 공부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2번 전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파업이 시작되는 거죠. 저 강사가 진짜 지금 무료라고 난리쳐. 똑바로 설명해. 저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와서 정말 입을 계속 살려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ABCD 보기가 LI 악에 받친 끝 LI 앞머리 스펠링치 머리털 나온 것도 다 달라. 그러면 끝머리는 부사인 건 누가 봐도 부사인 것 같지만 스펠링이 다 다르니까 난 죽어라 해석을 해야겠고 근데 죽어라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await를 꾸며야 되고 await는 기다리는 건데 좋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뭔가 좋은 거를 손이 꼽아서 오늘 내일 오늘로부터 1일 D-5 학수고대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열렬히 기다리다. 제가 아까 수업 초반부 때 말씀을 드렸던 어휘의 연상작용, 연어의 느낌으로 eagerly await 그걸 외우신 게 이게 부작용이 되나요? eagerly await만큼 await의 느낌의 고대성을 늘려주는 애가 누가 있나요?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도 되니까 문장 전체의 맥락과 함께 할 거다라고 우기시려면 적어도 문장절 앞에 콤마 달고 나왔거나 문장을 다 써놓고 끝에 빈칸을 주셨으면 저도 더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 위치 보세요. 굉장히 치졸하게 BING라는 현재 진행형을 뜯고 그 사이에 침투해서 동사 사이를 벌리고 동사의 구조를 딱 뜯고 들어간 우리 이간질 부사님은 강력히 피력해서 지 여기만 꾸미겠다고 온몸을 표출한 바 여기만 잘 어울리면 되는데 너무 다 읽는다. 그래서 정답은 eagerly await로 할 거고요. 이런 거 좀 외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학수고대한다는 느낌의 eagerly await.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랬을 때 형용사 부사가 같이 되는 long await도 괜찮고요. anticipated, 기대를 불러 모으는, 고대하게 하는, 많은 사람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신작 소설 highly anticipated. highly가 여기서 높게가 아니라 매우 많은 기대를 불러 모으는, 이런 거 하나 연어로 외워두시는 게 전혀 전 부작용이 없다고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fairly, 공정하게나 공정하게 꽤 기다린 그런 느낌의 정도성의 꾀가 아니라 목 빠지게 학수고대해요. 이게 낫지 않아요? repeatedly, 거듭해서 여러 번 그냥 되풀이해서 강조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다려서 precisely, 매우 정확히 기다려온, 이거보다 낫지 않아요? 정답은 뒤로 갑니다. 14번 넘어갑니다. 14번의 ABCD 보기를 보세요. 빈칸 앞에 저 강사가 진짜 날로 먹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짓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whereas가 뭔 뜻인데요? 반면에 우리 엄마는 참 일찍 일어나시는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참 늦게 일어나셔. 저녁에 6시경에. 뭔 소용이 있어. 어쨌든 엄마 대 아빠의 대조를 이루는, 반대 성분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와 대조의 끝판왕. 이러한 반면에 저도 그걸 몰라서 해석을 안 한 게 아니라 whereas는 때려 죽여도 접속사입니다. 저는 품사 외우는 게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 외울 땐 저도 물을 아금아금 먹었죠. 너무 짜증나서. 근데 외워두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접속사는 지 뒤에 주어 동사 다 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빈칸 뒤에 the sudden resignation of the company's president, 여기까지의 동사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안 되는데 지가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B는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뺄 거예요. 그러면 얘 빼고 나면 within, until, concerning. 고민 좀 해야겠다. 왜냐면 within, until, concerning은 다 반대로 전치사가 돼서 명사 끄는 건 진짜 최고입니다요. 전치사가. 그런데 빈칸 밑에 줄에 resignation은 누군가의 사임과 사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임과 사퇴 이내에 이게 D고요. 사임과 사퇴까지가 되면 C가 되고요. 사임과 사퇴에 관한 이렇게 되면 A가 되는 거죠. concerning은 about하고 비슷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토익은 앞뒤의 싸움을 같이 딱 아다리가 맞으면 되는데, 빈칸 앞에 미닝이 뭐예요? 막판에 last minute에 진행한 회의죠. 그럼 회의는 보통 회의 뒤에 말이 나오면 그 회의의 주제가 되거든요. 결국에 빈칸 뒤에 사임까지 미팅, 사임 이내의 미팅,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대한 미팅이 열렸다. 이렇게 돼서 전 주제를 유발하는 컨서닝을 갖습니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until은 능력이 커서 실제로 접속사도 되는데요. 얘가 전치사도 돼서 떨구지 않고 놓고 푼 겁니다. 한 문장 내에 명사 사이, 이렇게 명사 sudden resignation에서 sudden의 수식을 받은 resignation, 이런 명사 사이의 빈칸은 전치사 짱입니다. 하나라도 품사가 맞지 않으면 제발 좀 소거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whereas는 접속사니까 뺍니다. 15번으로 넘어가야지. 제가 이런 건 좀 풀어요. WH를 시작하는 육하원칙 문사는 평서문 사이에 문장과 문장, 절과 절 사이에 들어갔을 시 관계대명사, 파생시켰을 때 어떤 것들은 관계부사, 또 어떤 것들은 관계형용사가 될 때도 있고요. 이것들은 명사절 접속사라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라는 용칭을 하기도 하죠. 대단해. 대단히 입에서 온갖 문법 용어가 강사보다 더 나와. 그런데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할 때 안 힘들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문법 용어를 다 외우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안 헷갈리던가요? 저는 문법 용어를 다 외우면 더 헷갈리던데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문법 용어를 그렇게 아구아구 다 했는데 왜 내 토익 점수는 아직? 문법 용어보다 문제 푸는 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전 그런 게 좋아요. 그래야 제 점수가 붕붕 올라가니까요. 문제도 빨리 풀고요. 빈칸에 it is necessary만 봐도 완전히 이상한 게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어요. WH는 전부 다. 근데 WH는 문장과 문장을 이을 수 있는데 얘는 오기가 고집 생트집이. 야, 내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도 나는 주어야. 내가 주어를 메꾸고 나 뒤로 동사부터 일대로 쫙 붙어서 내가 너 불쌍한 애들, 니네 내가 끌어주대. 내가 주어다니. 이게 후회예요. 얘 나오면 얘랑 난리나. 지금 is가 동사고 앞에 it이 이미 누가 봐도 주어예요. 주어 두 개로 불리시면 어떻게 해요? who 넣을 거면 who is입니다. 이건 아니야. 뺄게요. 얘 빼고 나니까 치, 그런다고 너가 하나 뺐어 강사. 세 개 중에 뭐 할 건데? 뺄 거예요. 저 다 뺄 겁니다. 왜? 설명합니다. 빈칸도 it is necessary to cont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cont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 이 수다쟁이.
너무 완벽해 문장이. 뜻이 없는 가주어 it, 가짜 주어 it에 해당하는 단골 형태의 진짜 주어 문법으로 투부정사, 투부정사 컨택트가 누구한테 연락하냐면 긴급 의료에 관련된 담당자 직원에게 목적어까지 to 뒤에, to 컨택트 뒤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다 나오고 뜻이 없는 허름한 동사, 비동사의 보호 역할로 necessary 형용사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얘 진짜 별로다. 왓도 약간 이상하네. 쟤도 고집이 있어. 야, 나는 있잖아. 나는 중생 구제 프로젝트야. 내가 들어감으로써 나로 인해 문장이 완벽해지는 거야. 주어 자리에 빵꾸가 났든 보호 자리에 빵꾸가 났든 목적어 자리에 빵꾸가 났든 명사 자리에 허름한 건 다 내가 메꿔주마. 어? 내가 다 메꿀게. 이게 왓이라서 왓도 보통 불완전한 절을 더 좋아하는데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완전절의 최고 중에 최고가 장소가 나오는 where, 시점을 유발하는 when, 방법을 유발하는 how는 완벽한 문장이 짱이잖아. 저는 그래서 when으로 갈 거예요. 언제 긴급 의료에 관련된 직원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를 다뤄줬다. 첫 번째 topic or safety training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ABCD 보기 중에 보기 뒤에 which 같은 경우에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which 이시별로예요. which는 어떤 personnel 직원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를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which는 어떠한이란 뜻으로 쓰이면서 의미가 생기는 순간에 뒤에 명사를 하나 일반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의 나머지가 남는 이런 걸 좋아하거나 다른 WH처럼 지도 부족한 걸 메꾸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완벽한 문장 나오면 when, where, how 뭐 이런 식의 애들 유력하다 정도는 기본입니다. who는 무조건 뒤에 동사부터 w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보다는 약간 뭔가 허름한 절 그리고 which는 자기 바로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불완전한 절을 메꾸게 돼요. 자기 바로 앞에 covered가 여기서 동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명사가 뭐가 있었어. 그러면 그 명사에 대한 설명절로 which가 나올 때는 자기 뒤에 문장은 역시 불완전한 상태로 지가 메꾸는 걸 좋아하고요. 그게 아니면 어떠한이란 뜻으로 명사를 일단 꾸미고 나서 문장의 나머지를 끄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it은 주격은 되지만 명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18번 주격 대명사는 되지만 일반 명사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18번에 ABCD 보기를 봤더니 빈칸 왜 또 읽는다. The ticket allows you to visit all sections of the museum's permanent gallery. 제가 여기서 여쭤볼 게 있어요. permanent 뜻이 뭡니까 여러분? permanent가 왜 저래? permanent 영구적인 거 맞아요. 근데 갤러리가 영구적인 갤러리가 뭐죠? 갤러리가 뭐 만년 영생 불로초 뭐 영구적인 갤러리 저는 해석 별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permanent는 장소 앞에 나오면 회사 같은 데 앞에는 정식 본부의 느낌도 있고요. 일반적인 장소와 건물 시설 앞에서는 상설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번역이 되나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무시성 멘트를 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한국인인지라 해석은 쉽지 않아요. 저도 원래 몰랐어요. 영구적인 거 말고는 하나도. 하면서 저도 깨져가면서 번역 일 해가면서 늘려나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국에 우리가 해석이 완벽하지 않다는 조금 생각을 갖고 푸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에요. 더군다나 단타의 점수 빼실 분들은. 근데 빈칸 앞에 써져 있는 내용을 잘 보니까요. 올라오는 허가하는 거니까 좋은 뜻 아니에요. 근데 빈칸 뒤에 악에 바친 낫. 악에 바친 낫. 낫은 하지마. 그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냄새가 펄펄 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비슷한 걸 간 게 아니라 반전이 왔다는 게 앞에가 긍정, 뒤에가 부정 이럴 때는 완벽히 문법 구조 몰라도 반전을 유발하는 게 짱이죠. 선택하고 고르는 5월보다 벗이 가장 역변입니다. as는 뭐뭐로서 품사에 따라서 뭐뭐 하듯이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참 뜻도 많아. 그런데 반전은 숟가락도 못 얹어. 그리고 so도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도 되지만 매우 라는 very의 대용으로 강도를 수식하는 부사도 되지만 반전은 코딱지만큼도 안 돼. 근데 우리 벗 대놓고 반전.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게 왜 괜히 잡다한 스킬은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빈칸 앞으로는 긍정, 그 뒤로는 갑자기 부정, 이러면 반전을 의심하라는 얘기고요. 빈칸 뒤로 완벽한 절이 남지 않고 뭔가 허술하게 쓰다만 느낌처럼 빠져있는 듯한 성분일 때도 겹치기 문법은 생략이 가능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양대산맥이 우리 번님과 엔드님 이런 것들은 뒤에 주어 동사 다 써져 있는 게 아닌 형태가 비스무리하게 남은 거랑 앞에 문장으로 싹 나오고 이 사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A랑 B 둘 다 영어로 both A and B 들어보셨죠? 근데 both A and B처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가 아니라 B야. 그게 not A but B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not A but B.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B 먼저 얘기하고 but not A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but하고 not은 친숙도가 높은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상설 갤러리, 박물관의 상설 갤러리의 모든 부분은 다 돌아다니셔도 되는데 특별 주시만큼 안 됩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번 합니다. 20번의 ABCD를 보세요. 20번의 빈칸 뒤에 보니까 여기서 콤마로 끊기게 됩니다. 저는 문법의 향기를 먼저 맡은 것뿐이에요. 근데 it's positive effect on the environment.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여파. 여기까지 앞만 읽어봤자 단어 쪼가리들 많지를 비할 뿐입니다. 교육에 뒤에 environment는 on이 연결해 줬을 거고요. 여기 positive effect를 얘가 연결했을 겁니다. 명사를 연결하는 연결구를 뭔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치사가 짱입니다요. 그런데 우리 instead 그 대신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instead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왜 명사를 난데없이 있죠? 부사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연결구가 아닙니다. instead 부사 아니에요. instead of겠죠. instead of는 전치사고 of가 떨어지면 흑마법으로 부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품사를 외워놓고 하나라도 치워버리면 찍어도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전치사가 다 가능합니다요. besides는 외에도 라는 나열성이나 게다가 라는 뜻으로 전치사와 부사를 혼용하고요. 어몽은 뭐뭐 가운데 뭐뭐 중에 라고 해서 전치사로 짱이 되죠. 그리고 보기 뒤에 toward 어딘가를 향해서 어디 쪽으로 전치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몽을 빨리 빼버릴까? 왜냐하면 어몽은 뜻 자체가 정확히 써드릴게요. 뭐뭐들 중에 란 뜻입니다. 이 뭐뭐들을 빼면 얘는 수명을 다해요. 그럼 뭐뭐들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단수가 복수가? 그래서 어몽은 늘 뒤에 빼도 박도 못하게 복수를 끄는데 왜 effect 뒤에 s를 안 붙인 거예요? 명사는 s 안 붙이면 복수가 웬만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어몽을 뺍니다. 됐죠? 근데 positive 좋은 뜻 맞죠?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내용도 generate 뭔가 창출해 줄 것이다. 추가 수익을. 이거 빚 같은 게 아니라 수익 벌어주는 거 맞죠? 너무 좋다. 앞뒤 내용이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재활용 프로그램이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좋은 영향을 향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그리고 수익도 추가적으로 창출해 줄 거예요. 어쨌든 전치사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부사라는 난데없는 애는 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어몽은 뒤에 복수명사라는 걸 다시 한번 외워놓읍시다 여러분. 122번 갑니다. Applicants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지원자들 후보자들은 반드시 at least 최소 숫자 잘 꾸미는 최소 18 years old 아직 파랗게 젊어 새파랗게 18살이어야 됩니다. 최소 지원자들은 빈칸대 participate in the amateur 이게 다른 말로 아마추어 그죠? 근데 아마추어라고 잘 안 읽거든요. amateur이라고 읽어지고요. amateur photographic contest니까 그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대회 이런 데 나가려면 최소 18살은 먹어야 돼.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다 있잖아. 근데 on behalf of, even though, in order to, so that, even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on behalf of 뭐뭐을 대표 및 대신하여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되게 잘하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빈칸 뒤에 얘만 봐도 뭐야? 이게 잘하는 건데요. 얜 스킬로 푼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문법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고요? even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접속사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접속사. 그런데 접속사들의 태반은 부사절 접속사라 그래서 완벽한 문장에 숟가락을 얹는 이음새라서 얘 뒤로 완벽한 문장이 때려주게도 나오는데 완벽한 문장은 허름하게 동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가 없으면 절대 문장은 삐걱대는데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부터 나온 걸 좋다고 끌 리가 없지. 좋다고 끌 리가 없지. A하고 D는. 그리고 보기 C는 더 심해. on behalf 뜻 몰랐어도 여러분 of로 끝나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애전역의 동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요. participate는 참여하다 참석하다로 동사입니다.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in order to 아무 이유 없이 우리 in order to는 생긴 꼴 자체가 in order to 동사 원형입니다. 외우실 거면 끝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뭐뭇을 위하여라고 해서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동사 원형 여기까지 하셔야 동사 원형이 갑자기 나와도 이게 모자 씌우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뜻을 갖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의 태반은 반드시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뿅 없어졌을 때 난데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오히려 뒤에 있는 동사 자체가 동사가 아니게끔 바뀌게끔 딱 세팅된 문법 in order to 더하기 동사 원형 이런 게 제일 맞는 거죠. 26번 갑니다요. 26번은 별표를 많이 쳐주고 싶어요. 이 문제도요. 빈칸 앞에 The supervisor decided to introduce a relaxed dress code. 좀 더 완화된 복장 규정 on Fridays.
금요일마다는 좀 완화되게 입어라. 너희들 맨날 정장 입고 넥타이 이렇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금요일날 좀 호름하게 하고 막 캐주얼하게. In an attempt 뭐뭐 하기 위해서 improve 좀 향상시켜 주려고 직원 이거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staff는 명사입니다. 누가 봐도 명사예요. 얘 무조건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ABCD 보기가 다 악에 받쳐서 명사입니다. 기본적으로 ABCD에서 A, B만 봐도 먼트로 끝나면 태반이 명사입니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명사 두 개에 정말 망조 들린 중복을 만들지 아니면 몇 안 되는 확률의 극악의 싸움. 명사 두 개가 오히려 하나처럼 붙는 복합 명사를 만들지. 복합 명사는 명사 중에 한 2억 개가 할 거야 아니? 전체 명사의 몇 퍼센트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토익에서는요. staff는 단골입니다. 복합 명사를 많이 소지하고 있죠. 제가 1초 만에 이 문제를 저는 이거로 풀었지. staff morale이라는 단어로 풀었어요. morale이라고 하는 어휘는 의욕과 사기란 뜻입니다. 이게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직원 의욕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라도 금요일이라도 숨통 좀 더 완화되게 해서 좀 복장 규정 완화해서 이런 뜻이지. 직원 약속 보기 B, 직원 보상 A, 직원 자원, 직원 수완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닙니다. 명사 두 개 붙는 복합 명사로 staff랑 정말 찰떡 같은 거 몇 개 추천드립니다. 직원 업무 능률이라고 해서 staff productivity 명사 두 개요. 직원 생산성, 직원의 의욕, 직원 사기, 직원 의욕, staff morale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니까 뭐 employ도 돼요. 직원의 업무 실적 평가, 인사 고과, 직원 실적 평가, staff evaluation, staff appraisal 평가, staff review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taff performance 직원 실적 성과 이런 식의 단어들 아주 많이 나오는 복합이를 몇 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의 ABCD 보기를 보니까 ing로 끝나요. 근데 overtake가 더 먼저 그거를 앞서 나가는다는 느낌인지 과하게 취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따지기 이전에 commute라고 하는 보기 B가 지금 C 얘기해드렸고 B가 통근한다 뚜벅뚜벅 왔다리 갔다리 보기 A의 reveal 이게 뭔가 극비를 폭로하단지 그냥 밝히는 건지 드러낸 건지 공표한 건지 이렇게 가고 아 망했다 deteriorate 뭐야 deteriorate 처음 봤는데 저 뭐야 이러면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 빈칸 앞뒤에 다 읽어봤자 아무 배는 게 없고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왜냐면 ABCD 중에 D를 모르거든. 근데 사람이 뜻을 모르면 그 모르는 뜻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우리가 쫀다 그러나 걱정이 돼서 암만 넣어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이 약하고 막 기초가 만년 기초 부실공사가 아니라 단어 뜻 모르는 거잖아. 그죠? 단어 뜻 모르는 거니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deteriorate가 제일 모르는 뜻이었다면 걔가 답이라서 좀 난감할 따름입니다. 빈칸 앞에 keep을 보세요. keep은 뜻이 많아요. 유지하다, 지키다, 또 금지하다, 막다 뭐 이렇게 뜻이 많은데요. keep이 from하고 붙으면 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keep it from 빈칸 over time 에서 over tim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칸되는 현상을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keep이 from하고 붙으면 막다. 너무 싫은 걸 막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빈칸은 아주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최고로 안 좋은 단어가 얘예요. 악화되는 거거든요. 뜻 자체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악화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에 새로운 지어진 표면에 부착시키고 도포했다. 보호용 물질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화가 될 것이고 악화가 될 거고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니까 이런 식의 의미를 유발하는 어휘가 keep, prevent, prohibit, discourage, ban 이런 게 전부 다 목적어 넣고 from 뒤에 ing로 동명사가 넣든 명사가 나오든 이런 게 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ing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지 못하게끔 막다가 돼야 돼서 아주 안 좋은 단어, 제일 안 좋은 단어 4개 중에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4개 중에 뜻이 가장 안 좋습니다요. 그래서 정답을 D로 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석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더 집어주지 아쉬움이 드신다면 전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한지라 여러분 그런 경우에 해설지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번은 쉽게 풀까요? 빈칸 뒤에 골이 있어요. 골이 뭐예요? 목표입니다. 그럼 목표 앞에 빵꾸가 나면 목표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야겠죠. 아까 staff morale, staff productivity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명사 2개를 함부로 우리가 쓰는 것보단 명사를 꾸미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명사를 꾸미는 품사로 짱 중에 짱은 형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넣을 건데요. ABCD 보기 중에서 achieve는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동사 원형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일단 스펠링이 제일 짧고요. 4개 중에 자기 몸 뒤에 ing로
ing를 붙일 수 있다는 구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동사 원형이라는 증거입니다. 동사를 넣을 수는 없어요. 이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is가 동사인데 동사 두 개 쓸 수 없잖아. 그리고 achievement 명사 중복되니까 빼고 나면 achievable, achieving이 남습니다. achieving도 명사를 꾸미는 애예요. 명사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딱 스물스물 들어오는 문법의 힘. 명사 앞에서 명사 꾸미는 품사 뭐야? 라고 제가 수업 중에 물어보면 태반의 모든 수단인데 형용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형용사의 원래 본품 중에 본품, 진품 중에 진품은 일반 형용사. 근데 동사 데리고 와서 야 동사 너 ing ed 붙여줄 테니까 동사 아닌 척 해봐. 이거 중에 하나의 문법이 될 수 있는 형용사 비스무리한 용법의 힘을 갖는 분사. 이것이 D고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가 B입니다. 그럼 B가 이기죠. ing, pp도 명사 꾸며진데 왜 걔가 이기는데?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에는 일반 형용사, 뭐 able, ive 이런 식으로 끝난 것들이 우세하고요. ing, pp를 우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는 늘 있죠. ing, pp가 일반 형용사의 형태를 이길 때는 두 개가 뜻이 판이하게 좀 다를 때. 거기 뒤에 있는 preferable 일반 형용사처럼 생겼죠. 근데 더 나은, 바람직한 이란 뜻이고요. 앞에 있는 preferred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호하는 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골라야 되겠죠. extensive, 광범위한, 굉장히 광역의. 근데 extended는 기한 따위가 연장된 뜻이 너무 다르죠. 마지막에 advance,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명사할 때는 진보 발전인데요. 형용사로 쓸 때는 사전의, 미리 하는 이란 뜻이 있는데 advanced라고 하는 분사 형태는 진보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맞는 걸 뒤에 명사의 개연성에 따라 바꿔야 되는 예외도 있는데 얘는 달성할 수 있는, 얘는 달성시키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얘가 이겨요. 그래서 아주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8% 정도만 향상하는 거, 증가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 130번입니다. 제가 오늘 푸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130번은 또 악에 바친 듯 LI가 붙어 있습니다. 힘들죠. 힘든 이유는 지금 빈칸 앞뒤에 두 줄을 읽기가 힘든 게 아니라요. A, B, C, D가 지레 겁먹고 있어요. 우리가. 왜? 단어가 너무 안 외워졌거든요. 근데 단어를 더 외워서 늘리시면 돼요. steadily라고 하는 보기 A는 증가, 감소나 유지되는 패턴의 양상이 꾸준히 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꾸준히 비슷한 디자인이 돼요. 맞죠? 그리고 보기 D에 있는 unanimously, unanimously보다는 unanimously라고 발음하시는 게 맞고요. 얘는 주변에 투표 같은 거 나오면 짱인데 연상으로. 그래갖고 unanimously는 만장일치로 비슷한 디자인을 가졌다. 이렇게 되고요. 보기 C의 consecutively, 수 따위가 연달아서 잇따라서 연속적으로 비슷한 이렇게 되고요. 보기 B의 remarkably는 괄목할 만하게, 주목할 만하게 뜻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 띄게란 뜻도 있지만 확연히, 아주란 뜻도 있어요. 결국에 확연히 딱 봐도 비슷한 디자인, 아주 비슷한 디자인, 전 얘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steadily는 꾸준히 증가, 감소 아니면 꾸준히 잘 나가는 상태 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나 consecutivelly는 횟수나 빈도, 숫자나 횟수의 그 순번이 좀 더 나아주면서 그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이게 좀 더 좋고요. unanimously는 찬성 반대, agree, disagree 아니면 투표, vote 같은 게 나와서 그걸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록 이 로고들이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 확연히 누가 봐도 똑같은 아주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 로고들은 created by two completely unrelated companies. 전혀 생뚱맞게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별도의 다른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되게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도가 반대를 유발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두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놀랍게도 너무 똑같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휘는 그때그때 복습을 하시면 참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막 단어 뜻도 막 다 해설지에 있는 단어 뜻 그대로 맞춰서 해드리고 그러진 않고요. 해설지를 제가 참조를 안 하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현실성이 맞죠. 혹시나 더 정확한 의미를 뭐라도 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책의 해설지를 약간 서브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시제보다 뭐가 더 중요했었더라? 과거, 현재, 미래보다 당연히 시제보다 짱 중에 짱은 B, PP인가 아닌가? 능수동태가 훨씬 중요하다. 목적어 유무를 잡아야 되니까. 이치는 바로 뒤에 명사를 끌 때 단수예요, 복수예요? 아까 수에 관여하는 형용사 문제 기억나요? 이치는 여러 개를 하나씩 각각 찢은 거지. 그래서 범주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뒤에 명사는 단수 명사. all 바로 뒤에 오는 명사는 어떻게 수일치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일단 복수입니다. 그러나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 아예 없는 water, coffee 같은 불가산 명사도 끌 수 있다는 점은 같이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간을 끌 수 있는 전치사 아무나 못했어. 아까 그래서 지난 몇 년에 걸쳐 그 몇 년 동안이라고 해서 o로 시작하는 전치사 정답 됐었고요. 나머지 몇 개 제가 좀 더 특박스에 써드렸었지. 예를 들어 for, over, in, within, during 여기 안 써놨지만 throughout 이런 거 좀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초를 유발하는 연상어휘, 연어, 컬로케이션적 작용으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이게 무슨 await였어요? 부사로 넣었을 때 eagerly await. 되게 독특한 문제. if가 사라지고 마법사, 흑마법사. 넌 앞으로 나와. 말도 안 되는 정말 막장스러운 문장의 순서 변경. 그래갖고 도치됐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조동사. 해야만 한다라는 무서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만약에나 혹시나 이런 의미 주는 거 should.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나면 저하고 배웠던 것만이라도 입 밖으로 뺄 수 있게끔 자기만의 노트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반의 포션에 해당하는 15문제 풀어드렸고 나머지 문제도 중요하거나 소름 끼치게도 꼭 달아줬으면 하는 게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해설지를 통해서 같이 서브하시면서 최대한 담백하게 해석을 좀 배제하는 현실성을 주시되 빈칸 앞뒤의 힘을 활용하게끔 문법 품사 기본적으로 어휘의 연결구 이런 걸 정리하시고 능수동태 똑바로 잡아가시면서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테스트 이외에 파트 5 15문제를 압축해서 또 진행을 나갈 거니까 미리 테스트 이외에 5를 풀어보신 후 다음에 레슨 2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